다음은 쉽게 빠르게 단순하게 업무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파워 플랫폼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파워 플랫폼이 어떤 거냐 하면 아래 4가지 기능을 한 번에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인데요. 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누구나 어플리케이션, 다들 알고 계신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네네. 있잖아요. 그거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파워 앱스, 그리고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건 유명한 것 데이터를 같아요. 시각화해주는 네. 파워 BI,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뭐 단순하게 뭐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챗봇을 구축할 수 있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요 4개를 통틀어서 파워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뒤에서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예시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면 이거 4개 다 주는 거예요? 네. 하면 구매하시면 모든 플랜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인 플랜이 한 2개 정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파워 앱스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파워 앱스는 대부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네. 지금 여기에 개발자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C#, 파이썬 이런 전문 코드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파워 앱스는 전문적인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저같이 전문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내 직원들한테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앱을 뭐 웹브라우저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설명을 보면 뭐 어떻게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문 개발자가 아닌 네. 직원이 만든 어플을 제가 한번 직접 좀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전문 개발자가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팀에는 이제 전문적인 개발자가 네. 없어요. 전문 개발자가 없는데 이제 파워 앱스하고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기능을 좀 사용해서 출퇴근을 관리할 수 있는 어플을 하나 좀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모바일에서 파워 앱스라는 어플을 실행을 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 관리 앱이라는 그런 앱이 보일 거예요. 제일 왼쪽에. 제가 그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좀 지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GPS 권한을 한번 허용을 하게 되면요. 3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근, 퇴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런 주의사항들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출근하실 때 출근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름, 그다음 메일 주소, 지금 몇 시, 언제고 몇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출근 처리를 눌렀는지 이렇게 지도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출근 처리를 딱 누르면 맨 마지막처럼 메일이 와요. 뭐 출근 처리가 완료됐다? 몇 시에 출근 처리를 했고 지금 어디에 있다? 이런 메일이 나오고 이런 데이터들은 다 이제 쉐어포인트라고 해서 조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저장소라는 그런 공간에 저런 데이터들이 쭉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 저런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서 관리자는 누가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으면 뭐 몇 시간 동안 업무를 했다. 이런 기록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그 주 52시간 시행된 이후에 52시간 전용 솔루션을 엄청나게 많이 도입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개발자가 아니신 분이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솔루션들은 전문적인 개발자가 아무래도 이거보단 정말 퀄리티가 정말 좋겠지만 정말 너무 좋겠지만 뭐 이거는 출퇴근 관리만 정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아무 개발 이런 지식이 없는 저희가 파워 앱스를 통해서 이런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기록해서 몇 시간 업무를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전직 개발자분이 팀원이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저희는 없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럴싸한 모바일 앱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래서 뭐 사내 출퇴근 관리는 저희가 만든 건데 사내에 좀 필요하신 뭐 그런 업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앱이 좀 생각이 나시거나 하시면 직접 앱을 좀 만드셔서 사내에 배포하셔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도 다 저렇게 쌓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좀 만들어 보시고 배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형태의 어떤 샘플 앱? 그런 거를 제공을 해주나요? 템플릿 같은 걸?
템플릿이 이제 좀 제공이 되는데 좀 네. 많은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휴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영어로 좀 돼 있다던가 약간 이런 제약이 조금 있어서 각자 좀 그런 기본 앱을 좀 보시고 뭐 UI도 좀 수정하시고 각자 회사에 좀 더 편한 방향으로 좀 수정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제공을 하고 그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열이 돼 있으니까 그걸 입맛대로 조합해서 필요한 앱을 만들면 되겠네요. 네, 사실 뭐 코드를 짜야 되면 다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런 코드들을 달아야 되는데 이건 뭐 드래그 드롭으로 다 끌어가 놓을 수도 있고요. 확실히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편하게 어플을 좀 만들 수 있게 그런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고객 서비스가 아니고서야 사내에서 뭐 예를 들어 팀 아니면 우리 회사만 이렇게 쓸 거라면 디자인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요거 파워 앱스를 통해서 휴가 관리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요. 뭐 차량 운행 일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렇게 GPS 기반으로 해서 어디서 어디 이런 운행 일지를 만드시면 나중에 다 적으실 필요 없이 다 데이터가 쌓이니까 괜찮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좀 개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그 4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기능인데요. 파워 오토메이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손쉽게 뭐 앱과 서비스 간에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뭐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이 안 오네요. 무슨 소리인지.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을 4개를 좀 쉽게 적어 놓는다고 적어 놨는데도 뭔 소린가. 이게 뭔가 이렇게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뭐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좀 더 쉽다. 일단 쉽게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수천 개의 다양한 템플릿이 기본 제공된다고 하니 그럼 내가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만 감을 좀 잡고 제가 요 다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왜 빠른 건지, 왜 단순한 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이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맨 처음 나오는 페이지인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천 개의 템플릿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위치에 대한 오늘의 일기예보 받기를 뭐 하실 수도 있고, 뭐 상사로부터 전자메일을 받았을 때 푸시 알림 받기. 이런 다양한 템플릿이 지금 다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비즈니스 원드라이브의 오피스 365 전자메일 첨부 파일 저장이라는 흐름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웃룩으로 메일을 받았을 때 거기에 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네? 그럼 이 첨부 파일이 자동으로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걸 말씀하시는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흐름을 누르시기만 하면 이제 흐름을 이제 추가하실 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만약에 메일로 첨부 파일이 오면 첨부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야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장 위치도 또 눌러야 되고 저장 버튼까지 눌러야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파일이 저장이 됐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파일은 하나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파일이 여러 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 클릭하고 2개, 3개 클릭해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하고 싶은데 그게 다 지정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최소 4번의 마우스 클릭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맞아요. 뭐 4번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더 양이 많아지면 4번 이상, 8번, 12번 계속 쭉 늘어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첨부 파일이 관리가 안 되니까 예전에 받았었던 것 같은데 어느 메일에 있었더라? 메일 찾는 것도 일이고 메일을 다시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메일에서 어떤 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는지를 또 왼쪽에 있는 무슨 그 첨부 파일 마크 보고 또 찾아야 되고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아무리 뭐 아웃룩 검색 기능을 이용한다고 해도 되게 번거로웠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이건 것 같아서 여러분 또 아니면 다른 거 또 찾아야 되고 이랬었는데 그 흐름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메일이 왔어요. 메일에 첨부 파일이 왔어요. 저는 아무런 클릭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클릭을 하지 않았지만 원드라이브의 특정 폴더에 이 파일이 그냥 바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파일이 몇 개든 상관없고요. 무조건 다? 그래서 저는 클릭을 클릭을 했겠죠. 메일을 열었으니. 메일을 열었으니 뭐 클릭은 했겠지만 파일을 특정 위치에 저장시키는 데까지는 아무런 클릭 없이 저장을 시킬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정말 단순화하고 이제 그런 걸 다 줄였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 거고 이건 정말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템플릿 그 수천 개 중에 전 딱 하나를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한번 보시다가 네. 원하시는 템플릿이 있으면 클릭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네. 이 템플릿이 좀 커스터마이징이 돼요. 내가 편한 대로 조금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마케팅 팀의 업무 중에 다양한 업무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만약에 홍보 자료를 이제 SNS마다 업로드를 하잖아요. 뭐 각자 회사에서 그런 홍보 자료를 만들면 이거를 뭐 별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뭐 얼굴 책에도 올리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혹시 안 될까 봐. 아,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SNS 네. 채널마다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하나씩 올리셨어야 될 네. 거예요. 근데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흐름을 어떻게 만드실 수가 있냐면 네.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의 소셜 미디어에 한 번에 뿌려주기. 아, 그래요? 이런 흐름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와. 되게 반복적인 업무를 이제 좀 줄이면서 빠르고 단순하게 일을 할 수 있다. RPA인데요, 이거? 네, 그렇게 RPA를 하면 정말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그래요? 기능들이 되지만 이 RPA 없이도 좀 더 빠르게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PA 도입하는 게 이런 반복적인 루틴한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그렇죠. 시간 아끼려고 RPA를 도입을 하는데 근데 여기다가 RPA까지 또 추가를 좀 더 하시면 네. 그러면 정말 대부분의 업무가 자동화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도입되면은 되게 좋아지겠네요. 직원분들이 좀 더 생산적인 일에 많이 시간을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워 플랫폼을 많은 업체에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설명을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네. 2명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네. 파워 플랫폼을 도입하면 그런 모든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다른 1명은 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긴 하는데 그게 저희한테도 좋은 얘기는 맞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잘못 알아들으시고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고 그러면 그래 네, 알았어. 그거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좋네요. 진짜 RPA를 거의 대체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자동화를 업무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걸 몇천 개나 제공을 한다. 네, 몇천 개 제공하고 있고 거기다가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더 많은 양의 템플릿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편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지금 파워 플랫폼 중에 제일 많이 알고 계실 파워 BI라는 제품이고요. 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파워 BI는 기존에는 뭐 엑셀 파일에서 피벗을 건 다음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고 뭐 색깔을 바꾸고 이렇게 하셨다면 그걸 또 파워포인트로 옮기고요. 맞아요. 그거를 슬라이드쇼에 띄우고요. 또 애니메이션도 줘야 되고 좀 늘어나는 효과도 줬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실시간 업데이트 하나도 안 되는데 맞아요. 파워 BI로는 데이터를 뭐 시각화하고 분석까지 해줘서 조직에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BI 솔루션의 시각화 도구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그 시각화 도구가 파워 BI다. 네, 그래서 뭐 데이터가 클라우드 상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 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치에 상관없이 다 파워 BI랑 연결하실 수 있고요. 그런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뭐 또 파워 BI 가 수정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 파워 BI 대시보드까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2번 작업하시거나 고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좌측에 이제 2개 이미지가 파워 BI 대시보드 화면이에요. 뭐 저희가 뭐 따로 엑셀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예쁘게 색칠하고 뭐 고를 필요가 없이 뭐 막대 차트나 선형 차트 원하는 대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아래는 이제 미국의 코로나 현황을 나타낸 대시보드예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뭐 차트로도 볼 수 있고 선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도로 해서 어디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파워 BI는 나 혼자 우리 회사끼리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외부에 있는 사용자한테도 공유할 수 있고 웹에 게시해서 지금 코로나 현황도 저희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웹의 게시 기능을 통해서 전 세계 사용자들한테 뭐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블로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네, 태블로하고 많이 경쟁 제품이라고. 네. 이렇게 보니까 태블로인데요. 그냥 똑같은데요. 네, 그래. 근데 태블로는 비싸요, 좀.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있는 제품이다 보니 같이 저희가 이제 그런 걸로 강점으로 해서도 좀 가는 면도 있긴 하거든요. 태블로는 태블로만을 위해서 되게 비싼 라이센스 사야 되는데 심지어 사람당 막 데스크탑당 이렇게 막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MS365 사면 난 오피스 사야지 하고 MS365 샀는데 거기 있네? 네. 이야, 좋네요. 무료로 이런 파워 BI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뭐 추가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시면 더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을 또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흐름 연결 예시라고 써놨는데 아까 제가 이 앞에서 파워 오토메이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파워 BI를 그런 흐름 연결을 해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흐름이냐면 이것도 기본 제공되는 템플릿인데 뭐 쉐어포인트 파일 업데이트 시 파워 BI 데이터 세트 업데이트라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파워 BI랑 파워 오토메이트뿐만 아니라 파워 앱스까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3가지 기능을 다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파워 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아까도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출퇴근처럼 제가 뭐 데이터 입력을 하면 회사의 그런 클라우드 저장소인 쉐어포인트에 그런 데이터가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파워 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쉐어포인트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그럼 그 데이터가 바로 파워 BI 데이터 세트를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시보드까지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제가 파워 앱스의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했을 뿐인데 파워 BI의 대시보드까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영업본부 같은 데서 큰 TV 같은 거 해놓고 대시보드 띄워놓은 다음에요. 영업분들은 외부에서 모바일로 오늘의 영업 실적을 예를 들어 입력해요.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그 대시보드에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을 하시다가 주문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매출이 나왔거나 이런 거를 회사 PC에서 입력하고 다시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바일 통해서 바로바로 이동하시면서 영업분들 이동 많이 하시니까 이동하시면서 입력해 주시면 이런 대시보드 하나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 현황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지도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도로도 뭐 지역별 뭐 현황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우리 제품이 얼마만큼 지금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을 거고 주간 회의를 안 해도 되겠는데요? 주간 회의를 영업 주간 회의 이런 거 굳이 다 모여갖고 엑셀로 다 취합한 다음에 그거 정리해갖고 또 프린트 다 해서 갖다 놓고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옛날처럼 프린트해서 여기에 붙여놓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뭐 아까 뭐 팀즈 이용해서 그 영업 회의에 참석하셔도 되고요. 그냥 매니저는 대시보드 보면서 그냥 팀즈로 이렇게 접속해 있는 사람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되겠네요. 확실히 그렇게 좀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워 앱스, 파워 BI 다 각각의 기능을 다 각각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함께 사용함으로써 좀 더 쉽게 빠르게 단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스마트 워크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업에서 좀 보안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데이터가 원래는 회사 안에만 있었는데 개인의 노트북에서도 그게 열리고 모바일에서도 열리고 카페에서도 열리고 집에서도 열리면서 이제 그런 IT 담당자나 아니면 높은 분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 게 현실이고요. 그럴 수밖에. 카페에서 카페 공용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면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거니까 얼마든지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우려를 되게 많이 하고 계셔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는 그런 우려까지 조금 해소를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다양한 보안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디바이스를 관리한다거나 뭐 MDM? 이렇게 이 디바이스에서만 우리 회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그게 MS 인튠 맞아요. 그게 들어가 있나요? MS365에? 네,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또 플랜도 있고요. 또 뭐 접근을 제어한다거나 문서 제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또 플랜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우려하시는 이제 데이터 부분인 이제 문서나 메일을 좀 지키기 위한 애저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3가지 딱 보니까
이거 DRM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거 맞아요.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네. AIP가 이제 추후에는 DRM도 대체를 하게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DRM 솔루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언젠가는 그 DRM 솔루션도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뭐 간단하게 그 기능을 좀 살펴보면 아예 막는다라고 제가 보장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좀 예방을 하자라는 그런 데 목적을 좀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작동이 좀 되냐 기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문서나 이제 메일에 뭐 개인, 공용, 극비 등의 그런 레이블을 좀 걸어서 좀 분류를 일단 좀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접근에 대한 세세한 권한을 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받은 사람이 편집을 할 수 있게 아니면 편집도 못하게 뭐 전달을 할 수 있게 전달도 못하게 아니면 이런 권한이 아예 없는 사람은 데이터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이렇게 권한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언제 열렸는지 어디서 열렸는지 그런 로그들을 관리자가 또 확인도 하실 수 있고 그런 문서에 적용된 권한을 좀 이렇게 회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은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데이터 보안할 수 있는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양한 좀 기능을 알고 싶으시면 추후에 또 저희 쪽에 문의를 좀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여기까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DLP나 DRM 솔루션들이 이런 문서들을 관리를 할 때 어쨌든 생산되는 문서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서 파일마다 이런 정책을 적용하기에는 관리자의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정 폴더에서 생산된 문서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정책이 다 적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팀에서 생산한 문서들한테 그런 보안 정책이 적용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Azure Information Protection도 뭐 그런 그룹이나 폴더별로 정책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나요?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은 일단 사용자의 자율성에 조금 더 맡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약간의 레이블을 먼저 걸고 정책을 좀 거는 약간 그래서 이제는 좀 더 MIP라고 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강제성을 좀 띌 수 있다라고 하는데 AIP는 약간 사용자의 자율성 아직은 좀 거기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자가 문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생산하는 사람이 나의 문서가 외부에 유출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보안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고 문서를 만든다? 접근 방식이 다르네요, 아직은. 일단 강제로 내린다기보다는 내가 그런 첫 번째 만든 사람이 그런 걸 좀 건다. 거기에 좀 자율성을 아직 부여하고 있는 게 조금 현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매진말이라는 페이지를 좀 넣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스마트워크라는 대한 내용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서 어떻게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각각의 기업의 상황이나 뭐 요구사항을 잘 알지는 못해서 다 다를 수 있고 좀 큰 틀로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디모아에서 저희가 스마트워크 워크샵이라고 해서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특성이나 정확한 요구사항을 좀 파악해서 이제 그에 맞는 환경 구성을 좀 제안을 드리는 그런 워크샵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 좀 찾아뵀는데 신청해주신 고객사에는 직접 좀 찾아가서 뵙고 말씀드리는 자리를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좀 신청을 주시면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뭔가 스마트워크의 어떤 환경을 꾸며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떤 솔루션을 적합할까? 우리 환경에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이 워크숍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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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